자, 안녕하세요. 나도 이제 사장, 줄여서 나이사. 오늘 첫 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시작이네요. 네, 시작입니다. 그동안 좀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죠. 그쵸. 사실 이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뭐냐면은 요즘 창업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장 가서 보고 먹고 전문가를 모시고 정확하게 숫자로 검증까지 해드리는 완벽한 창업 시스템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발로 뛰는 담당이고요. 네. 선배님이랑 교수님은 스튜디오에서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진짜냐 하고 따져주시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저희가 되게 좀 하는 게 없는 것 같네요. 뭐든지 다 긍정적으로만 얘기해주면은 다 잘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판단을 해서 단점도 까고 숫자도 까고 그래야 뭐 진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깔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죠. 예,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외식창업 프랜차이즈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국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외식 창업 프랜차이즈학과. 그만큼 이게 학과가 생길 정도라면 많은 분들이 외식이나 이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예.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 과는 특별히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식, 창업, 프랜차이즈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가 과 이름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잘 되는 사업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그런 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제 창업을 하시다 보면 고수익에 대한 걸 가장 궁금해하는데 오늘의 주제가 바로 고수익입니다. 고수익. 맞아요. 그래서 적게 드리고 많이 남기는 거. 야,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익과 수익을 놓고 보면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매출이 아무리 커도 남는 게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매출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면 사장이 미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외식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2020년 기준으로 12.1%에서 2024년 8.7%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매출은 느는데 식재료비, 인건비가 더 빨리 올라서 남는 건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불황형 성장이라고 하죠. 많이 팔리는데 남는 게 없어요. 왜냐면 식재료비가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또 안 찾아오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코미디도 똑같아요. 아이디어 회의는 몇 날 며칠 하는데 무대에 올라가면 웃기는 빈도가 낮는 거, 이 효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제가 했던 개그들이 다 그래요. 아이디어는 짧게 회의하고 무대에서는 극대화시켜서 품은 많이 안 되는데 효과는 더 크게 그쵸. 보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한 분께서 이제 상권부터 돈 계산까지 오늘 다 싹 봐주시니까 저희가 든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효령 씨 발로 뛰어다녔다고 하시는데 저 궁금해요. 어딜 다녀오셨는지. 그럼 첫 번째 브랜드는 뭐죠? 자, 첫 번째 브랜드. 듣고 나면 이 음식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하실 거예요. 나이사 한번 크게 외쳐보고 가시죠. 네. 나이사 가봅시다. 네, 첫 번째 주인공은요. 테이블이 딱 13개 있는 작은 두부집인데 잘 되는 매장은 하루에 550만 원을 판대요. 하루에. 네, 제가 다녀온 곳은 분당 서현점인데 여기가 오픈한 지 4달도 안 됐는데 평일에는 380만, 주말에는 5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대요. 이야, 대단하네요. 정말요. 두부로 평일 380만, 주말에 500만 원이면 이야, 두 부자네요. 두 부자. 네, 정말요. 아니 저도 그게 너무 신기해서 가보니까 이게 일반 두부집이 아니더라고요. 같이 보시죠. 두부 공방? 두부 하나로 가게를 차린다고요? 일단 들어가 볼게요. 두부집이라고 해서 백반집일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엄청 좋은데요? 엄청 예뻐요. 예쁘다. 그리고 재즈풍의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어서 완전 카페 같아요. 두부집에서 재즈가 나온다고. 네, 재즈풍이 음악이요. 기분 재즈겠네요. 저기 완전 김이 펄펄 나는데요? 이야, 가마솥으로 하네요. 사장님, 지금 두부 직접 끓이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직접 끓이고 있습니다. 진짜요? 수건 선배님, 교수님, 두부 하나로 직장인들과 3대가 모이는 이 가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슝! 근데 두부를 직접 만드세요? 네, 저희가 콩을 갈아서 콩물을 가마솥에 직접 끓입니다. 공장에서 두부를 받아다 파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매일 아침 직접 만듭니다.
매일 아침이요? 와, 요즘도 두부를 직접 만드시는구나. 근데 그럼 너무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딱 3가지면 됩니다. 콩물 내리고 끓이고 간수 넣고 1시간 반이면 충분하고 그 시간 안에 저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어려워 보여서 아무도 안 하는데 알고 보면 할만하다는 거잖아요. 이거 창업 아이템으로는 딱인데요. 이 냄새. 마트 두부에선 절대 맡을 수 없는 완전 고소한 냄새예요. 야, 두부집인데 일단 뭐 분위기는 남다르네요.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두부집은 가면 뭐 가야금 연주 소리 들리고 저는 왜냐면 내가 가는 단골집들이 있거든요. 강원도라든지 저쪽 파주 쪽 가면 두부집이 유명한데 재즈가 흘러나오는 거 요즘 젊은 사장님들이 역시 감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달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완전 카페 같더라고요. 음. 그리고 연인들이랑 직장인들 게다가 3대 가족까지 같이 와서 식사하는 분위기예요. 어르신들부터 애기들까지요. 뭐 그게 이 업종의 강점입니다. 두부는 특정 세대나 유행을 안 타요. 마라탕, 탕후루는 한철이지만은 두부는 전 연령대가 계속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손님폭이 넓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영업 폐업이 2024년에 사상 처음 100만 건을 넘었는데 그 와중에 살아남는 건 결국 유행을 안 타는 그러한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직접 만든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가마솥에서 두부를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죠. 옛날엔 맷돌에 갈아서 끓여서 자루에 담아 짜서 콩물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기계가 워낙 좋아져 가지고요. 콩을 갈면 콩물 따로 비지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콩물을 끓여서 간수를 치면 뭐 끝나게 됩니다. 두부 한 번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그동안 점주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바로 그 힘들어 보이는 것이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워 보여서 아무도 좀 안 들어온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정확해요. 치킨집 옆에 치킨집이 생기지만 두부집 옆에는 두부집이 잘 안 생기거든요. 분위기 좋게 인테리어를 갖춘 카페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와, 맛있겠다. 저기 간장 살짝 이렇게 해서. 백문이 불여일식이죠. 저희 간 만든 순두부 한번 드셔보세요. 뭐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고소해요, 엄청. 와, 사장님, 제가 두부를 좋아한다고 고백한 적 있나요?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는데요? 이게 시중에서 파는 그 푸딩 같은 순두부랑은 차원이 다른 고소함과 또 이 씹는 식감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 없어지겠어요? 맛있겠다, 진짜. 막걸리. 이야. 와, 이거 위험하다. 두부 한 입에 전통주 한 모금. 이거 반주로 딱이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식사 플러스 전통주 컨셉입니다. 낮엔 직장인들과 가족 단위 손님들이 식사를 하시고요. 저녁엔 직장인분들이 반주 한잔하러 오십니다. 그럼 점심 반짝 장사로 저녁까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손님이 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손님 연령대가 진짜 다양하네요.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한 테이블에 3대가 같이 식사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두부가 워낙 부담 없는 음식이다 보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고요. 직장인들 손님도 많지만 가족 단위 손님들도 많습니다. 그게 진짜 강점이에요. 왜냐면 마라탕이나 탕후루는 젊은 층만 찾지만 이 두부는 온 가족이 다 즐겨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님 폭이 넓으니까 매출이 안정적인 거죠. 맛은 알겠어요. 근데 사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잘 팔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두부 하나로 손님이 이렇게 많이 와요? 네, 잘 되는 매장은 테이블 13개에서 550만 원까지 팔고요. 주말에는 800만 원까지도 나와요. 저희 서현점 6월 1일부터 어제 매출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부로요? 잠깐만요. 여기가 오픈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매출이 이렇다고요? 여기가 사실 골목 아니라 상권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잘 되는 지점은 평일에 550이요?
테이블 13개로만요? 네, 저희가 주문이 들어오면 5분, 길어야 7분이면 음식이 나가고요. 잘 되는 매장은 하루에 8번, 주말에는 13번까지도 돕니다. 회전이 빠르니까 작은 매장인데도 매출이 그렇게 나오는 거네요. 근데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그 고수익 구조는 스튜디오에서 전문가님이 분석해 주실 거예요. 테이블 13개로 하루에 550만 원. 교수님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게 회전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할 것 같은데. 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전이죠. 주문이 들어오면 5에서 7분이면 나가게 됩니다. 평일에 8번, 주말에는 13번까지 테이블이 회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매장이 큰 매장처럼 파는 거죠. 둘째는 마진입니다. 두부는 콩이 원가라 원재료율이 낮습니다. 네, 거기다가 덕수궁정처럼 매출이 높은 매장은 마진율이 더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에서 원재료 25% 빠지고 마진이 75%까지 나오고요. 거기서 뭐 월세나 또 다른 뭐 이런 비용들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이런 예. 것들이 빠지게 되면 수익률이 40% 수준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40%요? 네, 그렇습니다. 뭐 35에서 40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아까 교수님께서 외식업 평균이 8.7%라고 했는데 40%면은 교수님 4배가 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수익편 첫 타자로 안성맞춤인 거죠. 이 브랜드는 공산품이나 야채류를 본사가 공급하지 않고 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이라 마진이 더 좋을 수 있고요. 물론 매출이 높을수록 마진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보통 30에서 35% 정도 나오는데 정확한 건 매장 포스나 정보 공개서로 크로스 체크 해봐야 되겠지만 수익 구조 자체가 남는 구조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데 왜 다들 안 해요? 사실 치킨집은 한 집 건너 한 집인데 두부집은 잘 안 보이잖아요. 어려워 보이니까요. 창업자들이 쉬운 것만 창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자가 없습니다. 두부는 유행을 안 타거든요. 저희 코로나 때에도 웨이팅이 장난 아니었고요. 두부라는 음식은 조선시대부터 저희 민족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계속 찾는 음식일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치킨집 옆에 치킨집이 생겨도 두부집 옆에는 두부집이 안 생긴다는 거네요? 그럼 혼자 다 먹는 거잖아요? 네, 분식, 주점, 한식 하시던 분들이 냉장, 냉동 장비는 그대로 쓰시고요. 가마솥하고 두부기계, 핵심 장비만 그리고 사소한 인테리어만 변경하시면 창업 비용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업종을 전환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좋겠네요. 기존에 그 다른 식당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교수님. 창업했다 폐업하는 그런 가게들도 너무 많고 두부집으로 그러면 변경해서 이게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게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식, 주점, 한식 하던 분들이 네네. 쓰던 냉장, 냉동 설비를 거의 그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두부기계와 가마솥 같은 핵심 장비에 기본 인테리어만 하게 되면 전환 비용이 확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장사가 안 된다고 고민하는 분한테 아주 현실적인 그런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맛집들 보세요. 구석구석에 숨어 있어도 다 찾아가거든요. 그게 진정한 맛집이죠. 예. 정리할게요. 손도 얼마 안 가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찾는 스테디셀러에 유행도 안 타고 경쟁자도 없어요. 게다가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3대가 모두 찾는 건강식입니다. 솔직히 저 두부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집 근처에 이런 곳이 있다면 매주 가족들 데리고 올 것 같아요. 고수익편 첫 타자로 이만한 게 없네요. 수근 선배님, 교수님, 오늘 이 브랜드 창업 어떻게 보셨나요? 그럼 첫 번째 두부공방 합격입니까? 네, 제가 보기에 수익 구조가 탄탄합니다. 합격입니다. 오, 그렇다면 나이사도 인정. 네, 두 번째는 중식이에요. 근데 그냥 중국집이 아니라 신라 호텔에서 20년 일하던 셰프가 만든 집이래요. 신라호텔에서 중식 드셔보셨어요? 아직 못 먹어봤어요. 저도 아직 못 먹어봤어요. 저도 아직이요. 그러니까는 뭐 엄청 뭐 정말 맛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신라호텔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쵸. 신라호텔은 미안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 이제 갈 필요가 없어요. 그 셰프님이 직접 그렇잖아요. 레시피가 맞아요. 있는 중식을 가는 거잖아요. 기가 막히네요. 그 화구에서 불기둥 막 쏟아요. 네네네네. 한번 같이 보시죠. 중국집이라고 들었는데? 매장이 일반 중국집 느낌이 아니에요. 엄청 커요.
오, 일단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와, 매장이 엄청 넓고 깔끔한데요? 동네 중식집이 아니라 제대로 된 레스토랑 같아요. 이게 중국집이라고요? 이야, 이거 좀 다른 느낌인데? 네, 저희는 신라호텔 출신 셰프님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전문 중식 셰프님들께서 직접 요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맛부터 확실히 다릅니다. 신라 호텔 레시피요? 그럼 호텔 레시피로 동네에 매장을 냈다는 거네요? 와, 그러면 맛은 진짜 보장이겠네요. 수근 선배님, 교수님, 호텔급 중식이 어떻게 동네 맛집이 됐는지 제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중식을 좀 오래 하셨겠어요. 이런 중식당 내시려면 한 경력이 20년 정도 되시나요? 아니요, 저는 중식을 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경력이 별로 없는데 이런 중식당 운영이 가능하다고요? 네, 저희 본사 시스템이 조금 특별한데요. 호텔 셰프 출신 총괄 셰프님이 전문 중식 요리사를 직접 구인해서 교육을 한 뒤에 각 매장으로 파견을 해드리고 있어요. 게다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굳이 웍을 잡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 진짜요? 그러면 저 주방 한번 들어가 봐도 돼요? 네, 그럼요. 불맛이죠. 웍이 생명이죠. 오, 근데 진짜 셰프님이 직접 웍을 돌리시네요? 오, 너무, 와, 불 봐요! 불! 와, 대박! 아시겠지만 요즘은 원팩으로 조리하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보시겠지만 요리사님이 직접 요리를 하시기 때문에 불맛부터 확실히 다릅니다. 와, 여기 보세요. 본사에서 전문 교육 받으신 셰프님이 직접 웍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맛이 다를 수밖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있는데 저 주방장, 과연 본사에서 계속 구해줄 수 있을까요? 이건 스튜디오에서 짚어볼게요. 근데 교수님 여기서 궁금한 게 점주가 중식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게 가능한 건가요? 네, 이게 이 브랜드의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사가 중식 경력이 있는 조리장을 파트별로 직접 섭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호텔 출신 셰프가 본사 매뉴얼대로 그대로 교육을 시킨 후에 매장으로 내보내고요. 그만두게 된다면 본사가 또다시 섭외를 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점주가 웍을 못 잡아도 똑같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좋은 주방장님을 본사가 계속 이걸 구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게 저는 조금 약간 의심이 되는데.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 네, 일반인은 갑자기 셰프로 만들 수가 없겠죠. 근데 이미 중식 경력이 있는 조리장을 파트별로 섭외를 하는 구조라서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식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완성된 원팩을 받아서 데우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주방장이 직접 웍질을 하니까 그 맛과 원가율 차이에서도 좋은 점을 보일 수 있고요. 요리류까지 가능한 그런 고급 중식당의 컨셉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불맛의 차이가 수익률의 차이인 거죠. 아, 중요하죠. 저희 코스를 보시면 유린기, 칠리새우, 아우, 유산슬, 배고프다. 탕수육, 충건 샐러드, 짜장, 짬뽕까지 이게 다 한 코스에 나갑니다. 와, 잠깐만요. 근데 호텔 중식당을 가면 이게 다 요리당 몇만 원씩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가성비죠. 대박. 와, 제가 이 메뉴를 TV에서 봤는데 이 파스타의 꾸덕함과 짬뽕의 맛이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는데요? 요즘에는 가성비를 안 찾을 수가 없는데 이런 호텔급 코스를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다고 하니 어디서든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소주 맥주가 1,900원입니다. 그리고 다자녀 할인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세 자녀는 20%, 네 자녀는 30% 할인까지 해드리고요. 다섯 자녀는 50% 할인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소맥이 1,900원이요? 게다가 다자녀 할인까지? 아, 그래서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는구나. 코스도 즐기고 할인도 받고 그래서 가족들의 만족감도 커지고 또 오고 그러니까 단골 가족이 늘어나는 거네요. 선배님, 교수님, 제가 또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코스 그대로 준비했어요. 와, 아까 차에서 꺼냈던 게 이거였어요? 아, 그럼요. 하나하나 다 야, 꺼냈죠. 이게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효령 씨가. 이래서 같이 하는 거죠. 예. 야, 이게 사실은 비주얼 자체가 동네 중국집 비주얼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중국집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거거든요. 와. 맛있어.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입니다. 와. 아, 자 국물 한번 먹어봐야겠다. 너무 맛있다. 이래서 사람들이 호텔 가서 먹었나 봐요. 야, 와, 불맛 장난 아닌데요? 깨끗하게 튀겨져 있네요. 와, 바삭한 소리가. 어우, 대단합니다. 이 가격에 이 구성이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원가 계산이 궁금해집니다. 이게 궁금했어요. 저는 맛있어요. 네, 저희는 먹겠습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손님이 꽉 차 있던데 이 정도면 동네 맛집 아닌가요? 네,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고 계시고요. 본점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이 3억 정도 나오고요. 다른 지점들 같은 경우는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쁠 때는 2천만 원 정도 판매한 적이 있고요. 아니, 월 3억이요? 아니, 그럼 손님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네, 감사하게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이 브랜드가 SNS에서도 엄청 핫하더라고요. 조회수도 엄청 잘 나오고요. 네, 사실 정준호 배우님이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음식이 올리고 싶은 비주얼이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본사에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점주님들한테까지 마케팅을 떠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보통 창업하면 마케팅도 점주가 직접 해야 돼서 부담이거든요. 근데 배우님까지 참여하고 본사가 마케팅을 받쳐준다? 그럼 점주 입장에선 비용은 낮고 효율성은 올라가는 거죠. 더 자세한 건 스튜디오에서 짚어볼게요. 본점이 월 3억이라고 하는데 중국집에서 이거는 그냥 집을 파는 거 아닌가요? 월 3억이면?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식은 사실 최근에 좀 많이 부진했어요. 그래서 4년간 12.2% 성장에 그치게 돼서 다른 업종보다 낮은 그런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배달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도원반점이 잘 되는 이유는 거꾸로예요. 첫째, 가성비 코스. 배우 마케팅, 셰프 인지도 이런 것들이 알려져서 그런 거고요. 둘째는 원팩 없이 직접 조리를 하니까 맛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원가율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일상 단품부터 회식, 코스까지 다 되니까 객단가 자체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 중식당보다 테이블 단가가 확실히 높아지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더 많이 먹는 걸로 통계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 다 어려운 중식에서 혼자 잘 되는 데는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 그리고 SNS에서도 실제로 반응이 엄청 핫하더라고요. 정준호 배우님이 직접 참여하시고 지원도 하신대요. 제가 훨씬 날 텐데요, 정준호 배우님보다. 전체적인 이미지라든지. 그럼요. 예, 돈을 쓸 때는 확실히 써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보통 마케팅은 점주가 알아서 해야 하는데, 근데 도원반점은 본사의 전문 마케터가 상주를 합니다. 외부 마케팅 회사를 끼게 되면 그쪽 이익만큼 비용이 더 붙는 구조인데, 브랜드를 잘 아는 마케터가 직접 실행을 하니까 그 중간 비용이 빠지게 되는 거죠. 수익 구조에서 매우 좋은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원반점이 가게 브랜드 명을 잘 졌네요. 도원결이처럼 본사, 유명 셰프님, 점주님 이 셋이 결의가 딱 맞아서 손님까지 끌을 수 있는, 대단해요. 이런 건 정준호 씨는 평가를 못 할 거예요. 계속 노리시는데요. 자,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호텔급 중식 차리는데 얼마가 들고 또 얼마가 남을까요? 그리고 이런 큰 평수는 부담되지 않을까요? 그건 데이터로 정확히 보여드려야죠. 평수랑 조건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건 감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창업비가 얼마고 수익률은 어떤지, 그리고 해소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50평에서 70평대의 넓은 평수를 골라도 되는지, 수근 선배님, 교수님, 스튜디오에서 정확히 살펴봐 주세요.
교수님 이제 이거는 평수가 크면 클수록 수익이 많이 나는 건지, 왜냐면 아까 50평, 70평 창업하는 입장에서는 평수가 크면 월세에 대한 부담감, 뭐 인테리어 이런 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런 부분은.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작다고 안전하고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업종에 잘 맞느냐,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네네. 중식 코스는 객단가가 높고 가족, 회식 손님이 중심이라서 50에서 70평이 딱 맞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체를 받기에도 충분하고 고정비는 대형 평수 업종에 비해서 좀 가볍습니다. 게다가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좀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출혈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통계상 폐업률도 낮은 업종이에요. 평수를 무작정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업종에 맞는 그러한 평수를 찾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매장을 직접 가봤는데 네. 이 테이블 회전이 빠르더라고요. 어느 정도 빨랐나요? 뭐, 몸으로 표현해 줄 수가 아예 안 보였어요. 주방 구조를 잘 만들면 그렇게 빠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공간 구조를 효율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요. 면, 튀김, 조리, 파트별로 인력을 잘 구성을 해서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여러 메뉴를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나가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혼자 짜장면 한 그릇을 먹는 것보다야 홀에 머무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지만 평수를 잘 맞추면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평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구조가 중요한 거니까 오래 앉아 있지 못하게 의자가 30분 후에는 뭐 밑으로 깔아앉는다라든가 뭐 아이디어로 좋다. 재밌게 뭐 그런 것도 뭐 재밌잖아요. 예, 아주 좋은 견해입니다. 평수는 숫자고요. 네네. 공간 구조, 수익 구조가 성패를 가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들 이게 가장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업 비용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랑 또 회수 기간 같은 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공정위의 정보 공개서 기준을 보게 되면 창업하는 데 있어서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합쳐서 60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같은 매출대의 중대형 브랜드는 보통 4, 5억까지 갑니다. 네, 수익률도 좋고요. 원재료 가격이 낮아서 수익률은 24% 수준인데 같은 중식이라도 배달 전문점보다 높은 수익률입니다. 이 구조면 투자 회수도 빠르면 6, 7개월 이내에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찾아오게 만드는 메뉴 구성이라서 월세 비싼 1층, 1급 상권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층부나 B급 상권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반짝하는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본사가 주방 인력 관리를 꾸준히 받쳐준다면 장기 수익까지 나오니까 투자처로서 괜찮다고 봅니다. 호텔 출신 셰프가 직접 먹질하는 정통 중식에 온 가족이 부담 없이 즐기는 가성비 코스. 그러니 늘 손님이 북적일 수밖에 없는 맛집이더라고요. 주방장은 본사가 책임지고 마케팅까지 받쳐주니까 중식을 고민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창업하실 수 있어요. 수근 선배님, 교수님, 오늘 이 브랜드 창업 어떻게 보셨나요? 도움 만점은 합격입니까, 교수님? 네, 도움 반점 합격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이사도 인정! 네, 마지막은 좀 트렌디해요. 무가당의 단백질. 요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챙기는 건강한 일상식인데 14평짜리 작은 매장에서 지난 5월 하루 최고 매출이 700만 원을 찍었어요. 월로 치면 1억 3천까지 본대요. 14평에서 하루에 700만 원이라 단백질이 그렇게 돈이 되나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45초 만에 스테이크 그릴링이 완성이 돼요. 그게 주방 조리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게 비결이고요. 함께 보시죠. 프로티너? 단백질? 분명 음식점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근데 음식점이라고 들었는데 완전 카페 같은데요? 엄청 예뻐요. 그리고 지금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아요. 다들 뭘 그렇게 드시러 오시는 거지? 와, 사람이 엄청 많네요. 저희는 단골 손님들이 엄청 많아요. 하루에 2번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루에 2번이요?
그럼 점심에 오시고 저녁에 또 오시는 거예요? 그만큼 메뉴가 다양하다는 건가요? 어떤 브랜드인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수근 선배님, 교수님, 이 카페 같은 작은 가게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기요. 네, 지금 스테이크를 직접 구우시는 거예요? 네, 직접 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전혀요. 저희는 수비드로 조리된 스테이크를 매장으로 직접 가져와서 매장에서 가장 안전한 온도로 보관한 다음에 그릴 위에서 딱 45초 구워서 나가요. 그러면 45초 만에 레스토랑급 스테이크가 완성되는 거죠. 와, 저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엄청 바쁘시네요. 완전. 와, 벌써 스테이크가 나왔네요? 라면 끓이는 것보다 진짜 빠른데요? 그래서 한 명이 1분에 4인분, 3명이면은 1시간에 110인분까지 조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줄이 엄청 많이 생겨도 줄이 금방금방 빠져요. 여러분, 이게 완전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45초면 스테이크가 나오니까 아무리 손님 줄이 길어도 손님들이 금방 먹을 수 있겠네 하고 줄을 서시는 거죠. 그게 손님을 더 끊기지 않게 하는 비결이고요. 이게 저희 가게에서 가장 잘 나가는 메뉴들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먹어볼게요. 야, 스테이크 맛있겠는데? 응? 잠깐, 근데 이거 다이어트 음식 아니에요? 무슨 스테이크 집에 온 줄? 고기가 완전 부드러운데요? 보통 건강식이라고 하면 되게 맛없고 풀만 먹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맛있어서 또 먹고 싶은데요? 그리고 단백질도 그람수가 명확하게 표기돼 있어서 너무 좋고요. 맞아요. 저희는 건강식인데 일반 소비자분들은 저희를 스테이크 덮밥이나 파스타처럼 일반식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긴 하는데 직장인분들이나 그냥 여기 주민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주세요. 외국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이게 핵심이네요.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라 매일 먹는 밥. 그러니까 손님이 끊이질 않고 단골은 더 늘어나는 거죠. 정확합니다. 45초요? 45초면은 라면도 45초는 더 걸릴 것 같은데 저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회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전이거든요. 14평 매장이 점심 피크 2시간 동안 얼마나 파느냐, 이것이 매출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식당은 조리에 5에서 한 7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는 수비드로 미리 조리된 고기를 안전한 온도로 보관을 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45초 만에 구워서 나가게 되는 거죠. 줄이 길어도 금방 빠질 수 있겠네라는 생각으로 줄을 계속 쓰게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줄을 아무리 길게 서도 금방 내 순서가 돌아오고 또 만족감도 커지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리가 단순하니까 인력이 덜 들어가는 거죠. 식당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데 여긴 진짜 1인 운영도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인건비 절감분이 다 또 나의 수익으로 다가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빠른 게 그냥 빠른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다 돈인 거네요. 예. 근데 선생님, 제가 직접 먹어봤잖아요. 근데 이게 다이어트 음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 맛있는 밥이에요. 스테이크 듬뿍 올라간. 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스하는 사람, 다이어터들만의 기준으로 메뉴를 짠 게 아니라 건강한 일상식이다라는 거죠. 비수기에도 손님이 크게 줄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데 건강한 곳이니까 다이어트 시즌엔 매출이 더 붙는 것은 보너스고요. 시즌 장사라는 그런 걱정을 덜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요즘 혈당 스파이크니 제로 슈가니 되게 당에 민감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시중에 그 소스들은 설탕 듬뿍이고요. 근데 여긴 어때요? 저희 메뉴는 모두 무가당이에요. 올리고당이나 설탕 같은 인위적으로 추가하는 당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배제해요. 진짜요? 그럼 제가 아까 먹은 소스도요? 그럼요. 와, 그게 설탕 없이 나올 수 있는 맛이 아닌데? 설탕 전혀 안 들어갑니다. 무가당이 대세입니다. 이게 진짜 한 수예요. 혈당 관리가 중요해진 이런 시대에 고단백, 무가당까지 생겼으니까 하루쯤 괜찮겠지가 아니라 매일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단골분들 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메뉴에 설탕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사실 당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 메뉴가 여기는 무가당이에요.
설탕이나 올리고당처럼 인위적으로 첨가한 당을 전부 배제를 했다고 합니다. 또 요즘 소비자들이 당 함량에 얼마나 예민한지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걸 맛없게 만들지 않고 맛있으면서 당을 뺀 것이 정말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개발에만 몇 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메뉴가 다 그런 건가 아니면 소스에는 조금 뭐 당이 있는 건지. 소스까지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신의 한 수인데요. MZ세대나 3040 직장인, 헬스인 할 것 없이 요즘 다들 당 줄이려고 라벨을 보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여긴 처음부터 무가당으로 개발을 했으니까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스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어려운 공간에서도 전기 그릴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입지적인 면에서 상당히 선택폭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손님이 꽉 차 있던데 이 작은 매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와요? 네, 강남역점은 14평인데 한 달 매출이 1억 3천 정도 나와요. 저번 달에는 최고 매출이 700만 원까지도 나왔습니다. 여기 주위에 6개월 이상 된 매장들은 다 1억 이상 지금 하고 있어요. 14평에 월 1억이요? 와, 그러면은 자리도 몇 개 없는데 손님이 끊이질 않고 계속 회전율이 빠르니까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게다가 겨울 되면은 샐러드 가게들은 매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근데 저희 매장은 식사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매출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재방문율은 46%고요. 100명 중에 46명이요? 그럼 절반이 단골이 된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게 재방문율이 46%면은 거의 한 번 왔던 분들은 거의 반 이상 다시 온다는 얘긴데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한 일상식이 그냥 트렌드가 아니라 소비 패턴 자체를 바꿔준 거죠. 주류 문화도 바뀌고 러닝하는 사람도 늘고 건강 기능식품 시장이 6조 4천억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20대, 40대가 반복 구매를 하는 정기 구독이 2023년 18%에서 2025년에 27%로 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흐름이 이쪽으로 완전히 이제 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트렌디한 브랜드는 반짝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반짝 장사가 아닌가 하고 부담을 좀 가지시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프랜차이즈들도 있죠. 근데 저희한테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2021년부터 5년 동안 직영점으로만 운영됐거든요. 더현대 서울, 스타필드 수원 같은 특수한 상권에서도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150만 그릇 이상 판매했어요. 그러면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개선하고 검증하면서 이제서야 가맹점을 시작한 거예요. 보통은 검증도 안 된 거를 프랜차이저부터 뿌리는데 여긴 반대네요. 다 직접 해보고 나서 연 거잖아요. 와, 이거는 보기 드문 진정성인데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저희 직영점에서 일하던 직원 3분이 저희를 옆에서 다 지켜보시더니 가맹점을 차렸어요. 그중 한 분은 오픈 6일 만에 1매출 400만 원을 달성했고요. 최근에는 1매출 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내부에서 일하던 사람이 자기 돈 들여서 차렸다는 거잖아요. 와, 그게 진짜 솔직한 증거 아닐까요? 안 될 거면 본인들이 안 차렸겠죠. 자, 이 질문을 또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잘 되는 가게? 창업하는 데는 얼마가 들고 또 얼마가 남는지, 그리고 어디에 차려야 잘 될까요? 그건 숫자로 정확히 알려드려야죠. 평수랑 자리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거는 감으로 얘기할 수가 없죠. 수근 선배님, 교수님, 이 가게 얼마나 들고 얼마 남는지, 그리고 어떤 자리가 좋은지 제대로 파악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 브랜드는 2021년부터 5년 넘게 직영으로만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더현대 서울, 스타필드 수원 같은 특수상권까지 직영으로 돌리면서 150만 그릇을 넘게 팔아서 검증한 다음에야 가맹점을 시작했고요. 게다가 그 직영점에서 일하던 직원 3명이 직접 가맹점을 차렸다고 합니다. 직영점만 냈다고 하는데 사실 저것도 직영점 아닌가요? 일했던 사람들이 나가서 차린 거니까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외부에서 들어와야죠. 제일 솔직한 증거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추천 상권은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이나 오피스 밀집 상권들이에요. 그래서 역 주변은 출퇴근 수요가 상시에 존재하고
오피스 상권은 직장인들이 이제 점심을 먹게 되면은 뭐 법인카드의 결제 비중도 높고 등등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피크에 회전이 잘 도는 그런 구조거든요. 세 번째도 수익 구조가 좋다라고 봅니다. 정리할게요. 45초 만에 스테이크가 나와서 줄이 금방 빠지고 점심마다 웨이팅에 겨울철에도 찾는 건강식 맛집인데요. 한 번 온 손님은 절반이 다시 와요. 솔직히 저는 단백질 음료도 입에 달고 살고 당도 최대한 제한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고단백에 무가당까지 챙긴 프로티너가 제 집 주변에 있으면 전 진짜 매일 갈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좋은 삶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 만큼 건강한 음식에 대한 니즈도 계속해서 커질 것 같고요. 수근 선배님, 교수님, 오늘 이 브랜드 창업 어떻게 보셨나요? 프로티너 매장도 합격입니까? 네, 프로티너 매장 합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이사도 인정! 자, 나이사, 오늘 저희가 또 방송을 함께 해봤는데 우리 채령 씨가 현장에서 네. 너무나 잘 전달을 해줘서 오늘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수익 브랜드를 3개를 봤습니다. 교수님, 한 줄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줄 평가하자면 두부공방, 원가 낮고 회전율이 빠른, 마진이 높은 경쟁 없는 평생기업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원 반점, 호텔 셰프 퀄리티로 객단가를 높인 부진한 중식 속에서 나만 달라 예외인 브랜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프로티너 45초 회전, 낮은 고정비로 수익을 남기는 흐름을 탄 건강식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셋 다 공통점이 있다면 많이 파는 것보다 잘 남기는 구조라는 게 이제 점주님들을 위한 구조네요. 예. 맞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아무리 매출이 커도 남는 게 없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제가 오늘 그걸 제대로 봤어요. 첫 방송이라 이런 말을 하면은 조금 안 어울리긴 하는데 우리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봐, 해봤어? 라는 그 아주 명언을 남기셨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알아만 보고 안 하면 그냥 남의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또 무턱대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께 꼭 좋은 정보를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게 좋아 보였다면 막연히 뛰어들지 마시고 꼭 숫자부터 확인하세요. 그게 저희가 매번 검증하는 이유니까요. 네, 사실 요즘 장사 시작하기 정말 무서운 시기예요. 폐업이 사상 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단단하게 남는 가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 봐주신 분들, 지금 창업 고민하는 분들 저희가 끝까지 같이 따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궁금한 브랜드, 듣고 싶은 업종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다녀올게요. 자, 다음 편은 저희가 소자본 창업편으로 찾아옵니다. 큰돈 없이 시작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사장님의 꿈! 나이샤! 나이샤 안녕! 나 이제 사장이에요. 사장이에요. 교수님도 사장 하실 거예요? 네.